네, 코로나19의 국내 발생은 어제 하루 다소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해외 유입 환자 증가와 이에 따른 국내 2차 감염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하루 25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는데 국내 발생 환자보다는 해외 유입 환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해외 유입 환자가 국내 발생 사례보다 많은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0시를 기준해서 오늘 0시를 기준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보면요. 모두 25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175명이 됐습니다. 신규 발생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9명이었고요. 해외 유입 사례가 16명이었습니다. 이라크 입국자 그리고 러시아 선박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이렇게 해외 유입 신규 환자가 국내 발생 환자보다도 많은 겁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주로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 6명, 경기 2명, 그리고 부산에서 1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7명이 검역 단계에서 확인이 됐고요. 9명은 격리 중에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국적을 보면은 외국인이 7명이었고 내국인이 9명이었습니다. 1명의 추가 사망자가 확인돼서 누적 사망자는 299명이 됐습니다. 완치 후 격리 해제된 사람이 15명, 971명이 격리 중인데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14명입니다. 네, 확진자 발생 증가 추세가 다소 꺾였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도 지금을 해외 유입 관리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 방역당국 회의에서도 단기 체류 입국 외국인이 14일 동안 머무는 임시생활시설의 효율적 운영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이 시설 운영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납이나 통역 등의 업무는 호텔이나 여행사에 맡기고요. 입퇴소 결정 그리고 위급 상황 대응 등 중요 업무는 지금처럼 공공인력이 담당하는 식입니다. 임시생활시설은 현재 전국에서 73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4만 7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이 시설 거쳐 지역 주민 등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승훈입니다.